역시 NBA에서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서부 컨퍼런스에서 맞붙었던 크리스 폴과 스테픈 커리가 골든스테이트에서 함께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팀의 미래로 평가받았던 조던 풀입니다. NBA 신인 드래프트가 열린 오늘 팬들의 시선을 끈 트레이드가 성사되었습니다. 워싱턴이 조던 풀과 2030년 1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2027년 2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대가로 골든스테이트가 크리스 폴을 영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브래들리 빌과 포르징기스 등 주력 선수들을 처리하며 셀러리 절감에 초점을 맞췄던 워싱턴이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성격의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조던 풀은 다음 시즌부터 4년간 30밀 대형 계약이 시작되는 선수인데요. 워싱턴은 그를 영입하면서 비어있던 셀러리를 채움과 동시에 리빌딩 코어로 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카일 쿠즈마까지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현재 워싱턴에는 주력이 될 만한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는데요. 이번 시즌 전 경기를 출전하며 평균 20점과 4.5어시를 기록한 조던 풀에게서 더 큰 잠재력을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골스 또한 2021 시즌 풀이 보여준 경기력과 포텐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대형 계약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러나 풀의 2022 시즌 퍼포먼스는 스탯과 별개로 효율과 안정성 면에서 크게 실망스러웠고 과연 골스의 차세대 에이스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조던 풀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시즌 개막이 되기도 전에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구타당하는 영상이 펴졌고 경기 도중 스테픈 커리가 슛 셀렉션에 분노하며 마우스피스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시즌 내내 팀 분위기와 조던 풀이 겉도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이는 풀이 트레이드 되자마자 드레이먼드 그린의 인스타그램을 언팔로우한 거로 적나라하게 알 수 있죠. 이제 워싱턴으로 가게 됨에 따라 언론의 관심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풀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으며 지난 시즌 선발로 나섰을 때 평균 24득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워싱턴 에이스로서의 활약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도 이미 샐러리를 상당수 덜어낸 이상 2027년까지 잡혀있는 그의 계약이 딱히 부담되진 않겠죠. 다만 워싱턴의 이번 딜을 마냥 좋게 볼 순 없습니다. 우선 풀은 이미 2시즌을 풀타임 출전하며 약점을 많이 노출했고 특히 캐링 더 볼 규정이 강화된 이후 그가 저지른 실책들은 과연 개선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풀은 여전히 젊은 선수이긴 하나 4년차를 맞이하는 만큼 그를 유망주로 부를 수도 있는지도 애매한 상황이죠. 또한 워싱턴이 받아온 1라운드 지명권은 탑 20 보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2라운드 픽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결국 워싱턴 입장에서 이번 딜이 만족스러우려면 조던 풀이 지금보다는 더 안정적인 활약을 펼쳐야 할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저히 예상하기 힘들었던 폴과 커리의 만남. 그러나 폴의 기량이 떨어지고 급기야 워싱턴으로 트레이드되면서 그의 행성지에 대한 말들이 많아졌는데요. 당초 폴이 선호하는 팀은 LA 혹은 주전이 가능한 팀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레이커스나 클리퍼스가 주로 예상되었지만 워싱턴의 선택은 지명권까지 안겨주는 골든스테이트였습니다. 물론 이번 딜은 워싱턴보다는 골든스테이트의 의지가 크게 방향된 것인데요. 2027년까지 셀러리 캡에 잡혀있는 유망주를 내보내고 베테랑 플레이어를 영입한 것, 바로 투트랙을 포기한 전형적인 윈나우 무브입니다. 실제로 마이크 던리비 주니어 신인 단장은 스테픈 커리의 타임에 맞춰 올인하겠다고 밝혔으며 스티브 커 감독 또한 팀의 정통 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이번 영입의 가장 큰 의의는 역시 셀러리 유동성 확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조던 풀의 계약은 너무 오랫동안 잡힌 데 반해 크리스 폴의 계약은 이번 시즌 이후 비보장으로 전환됩니다. 냉정히 말해 1년 써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우승을 노리는 팀에서 언제든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샐러리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골스는 이번 트레이드로 팀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투트랙 운영으로 애매한 선택을 해왔던 골스가 확실하게 윈나우를 선언한 것 자체가 대단한 뉴스네요. 그렇다면 크리스 폴의 기량은 골스의 우승 도전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지난 시즌 그의 퍼포먼스는 실망스러웠고 가장 큰 원인은 미드레인지 구역에서의 영향력 감소였습니다. 빅맨의 스크린을 이용하거나 혹은 상대 빅맨과의 미스매치를 살려 미드레인지 점퍼를 던지는 장면은 폴의 주특기이며 그는 피닉스 시절 50%의 점퍼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노쇠화 탓인지 이번 시즌 폴의 미드레인지 성공률은 45%로 급락했고 자연스럽게 그의 코트 지배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들쭉날쭉한 3점 생산력은 상대가 그를 버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스는 이번 정규 시즌 페이스 1위를 기록할 만큼 여전히 빠른 템포의 농구를 즐기는 팀인데 반해 폴의 소속팀이었던 피닉스는 페이스 22위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크리스 폴이 지공 위주의 농구를 했단 이야기겠죠.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이 폴의 이런 성향과 기존 팀 컬러를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점은 전반기 42%의 야투율에 그쳤던 기록이 올스타 휴식기 이후 46%로 반등했다는 것과 여전히 턴오버 대비 어시스트 기록은 리그 탑 클래스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득점 기대치를 버린다면 아직도 폴은 훌륭한 자원이며 스테픈 커리가 사실상 슈팅가드에 가까운 선수임을 생각한다면 벤치에서 나오는 가드로서 폴만한 플레이어는 찾기 힘듭니다. 트레이드 소식을 들은 크리스 폴 또한 커리와 대화를 나눴으며 워리어스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말한 야투 기복과 팀 컬러 적응이 큰 변수겠지만 출전 시간을 관리받으며 뛰는 그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젊은 선수의 실링보다는 베테랑 선수의 클래스를 선택한 골든스테이트. 만약 조던 풀이 워싱턴에서 날아다닌다면 속은 쓰리겠지만 골스는 그를 기다려줄 시간이 없었고 스테픈 커리의 전성기가 끝나기 전에 우승을 추가하겠다는 그들의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